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브이온에듀의 심사닥입니다. 자, 오늘은 슬관절경내 주입용 치료 재료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릴리드케이나 콘주랑 같은 치료 재료가 급여 기준이 조금 바뀐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미리 인지하고 그 다음에 원장님들한테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심사 기준이 어떤 걸까요? 맞아요. 우리 선별급여 80%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최대 5번까지 어떻게 6개월 이내에는 만약에 주사를 놓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급여로 인정이 됐었어요. 하지만 이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없는데 약간 횟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선별급여가 급여로 조금 바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체크할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치료 재료예요. 약제가 아니라, 그쵸?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급여 기준 뭐예요? 그쵸? KL 그레이드가 1, 2, 3에 해당하는 환자한테 주사를 놓을 수 있겠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슬관절광내 주입용 치료 재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폴리 유클레오티드 나트륨 있고, 그 다음에 콜라겐 제제가 있죠. 근데 이 두 개의 제재가 기존에는 본인 부담 80%로 급여 기준이 동일했지만 이 급여 기준이 이제는 바뀌게 되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 폴리 뉴클레오티드 나트륨의 급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대상 환자는 KL 그레이드 1, 2, 3에 당연히 해당하는 골관절염 환자한테 무릎 골관절염 환자한테 주입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투여 방법 및 횟수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최대 어떻게 5회까지 투여가 가능했어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존과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일주기 투여만 급여로 인정한다. 라는 내용이 조금 바뀌게 되었고, 그 다음에 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선별급여 80%에서 급여로 전환이 됐구나 정도까지 여러분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처음에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7개월 차에 재투여가 가능은 했지만 지금은 재투여가 불가능하구나 정도까지 여러분들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다른 거 없어요. 그쵸? 우리 관절광내 주사할 때 희로한 제제랑 그 다음에 이 치료 재료랑 동시에 투여 가능할까요? 당연히 공일날에 동시 투여는 금지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상기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 기존에는 이렇게 재투여의 유효성과 관련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므로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기 투여만 급여 인정함. 기존에는 어떻게 7개월 차에 다시 주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7개월 차에 다시 주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총 5번밖에 못 놓는구나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우리 슬관절광내 주입용 콜라겐 제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기존과 동일해요. 바뀐 거 없어요. 선별급여 동일하게 역시 마찬가지로 비항으로 80%가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대상 환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겠죠. 바뀐 거 없어요. 자, 그리고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콜라겐 제제 어떤 거 있어요? 그쵸. 카티졸이라는 게 있죠. 자, 카티졸 같은 경우에 용량이 60mg이다. 라고 하면은 총 3번밖에 못 넣게 될 거예요. 최대 5회지만. 왜 그러냐? 여기 그 아래 나와 있는 투여 용량이 총 180mg 이내여야 되기 때문에 총 5번 투여는 가능한데 최대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60mg짜리 용량을 만약에 쓰게 된다면 3번이 최대겠구나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달라진 게 있다 없다? 달라진 건 없다. 동일하게 희로한 제제랑 콜라겐 제제를 동일한 부위에 주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고시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원장님들은 질문을 하실 거거든요. 자, 어떤 내용을 질문을 하냐? 야, 그러면
이렇게 급여 기준에서 최대 5번까지인데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환자한테 주사를 못 놓는 거야? 라고 여쭤보시겠죠. 당연히 급여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한 초과 처방 같은 경우에는 삭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원장님이 또 다른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비급여로 받을 수는 있어?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비급여로 징수를 하게 된다면 이미 비급여가 되겠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가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주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환자들을 보시면 우리 무릎 관절염이 있다라고 하면은 물에 어떻게 부종이 있겠죠. 무릎에 부종이 있기 때문에 아스피레이션을 시행을 할 거예요. 천자를. 자, 천자를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히루안제제, 만약에 히루안 플러스 주사와 무릎에 천자랑 같이 시행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스피레이션 수가 코드 C8020 치료 목적 코드 010을 산정을 할 수 있었어요. 관절 강내 주사 수기류 대신에. 하지만 역시 이 콜라겐 제제는 치료 재료이기 때문에 이 치료 재료를 만약에 주입을 하면서 아스피레이션을 같이 했다라고 하면은 C8020 010을 처방할 수 있다 없다? 처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치료 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특이함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쵸? 의약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콜라겐 제제나 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치료 재료이기 때문에 아스피레이션 천자랑 같이 해도 이 천자 치료 목적을 산정할 수가 없겠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지금 현행이고 우리 개정이에요. 언제부터 개정된다? 7월 1일부터 개정되는구나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 기존에는 동일하게 어떻게 그냥 치료 재료의 급여 기준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 부담 80이었지만 지금 어떻게 나뉘어졌구나. 우리 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 그 다음에 이 콜라겐 제제가 어떻게 본인 부담 80에서 얘는 급여가 됐고 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80%로 적용을 하는구나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급여 기준에서 바뀐 건 어떤 거다? 간단하죠? 일주기 투여만 인정하는구나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우리 치료 재료라는 걸 두 개 묶어서 콜라겐 제제와 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 제제를 묶어서 본인 부담 80이었지만 지금은 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은 급여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콜라겐 제제는 현행과 동일하게 본인 부담 80%로 적용이 되는구나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병원에서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될까요? 그쵸, 기초 자료 세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선별급여로 만약에 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을 만들어 놨다면 이제는 급여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원장님들한테 일주기 투여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비급여로 처방할 수 없다라는 거까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뵐게요.